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하나, 독일 라인메탈 제치고 호주에서 장갑차 공급 계약, 70조 캐나다 잠수함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주에서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주 신형 장갑차 사업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죠. 이번에 장갑차 납품 외에도 유지보수, 교육훈련, 탄약 공급 등 이 중장기적으로 한 10조 원 규모 사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독일 경쟁사의 장갑차, 그래서 라인메탈의 장갑차보다 호주 지형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올해 들어 호주와 유럽과의 외교관계, 특히 지금 유럽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발발시켰잖아요. 이것 때문에 장갑차를 100대 호주에서 역수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 등에서 수출 전망이 불리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뚫고 계약에 성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호주가 영연방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도 한국에 지금 선박 수주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상 한국이 유리해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하나, 독일 라인메탈 제치고 호주에서 장갑차 공급 계약, 70조 캐나다 잠수함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현대화 사업인 랜드 400 펄스 3 보병 전투 차량 최종 후보 2개 중 레드백이 우선 협상 대상 기종에 선정되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에 선정이 되면 거의 선정이 다 된 거라고 지금 보면 되겠죠. 이번 사업은 호주군이 1960년대에 도입한 미국제 M113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호주군과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2027년 하반기부터 레드백 129대를 순차적으로 배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번 장갑차 대수는 129대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300대 가까이 지금 장갑차를 배치를 하기로 했는데 129대로 대폭 삭감이 됐죠. 당초 이번 도입 사업에서 글로벌 방산 기업인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사의 AJAX, 그리고 영국의 베이 시스템의 CV90, 그리고 독일의 라인메탈의 링스가 레드백과 경쟁을 했고 2019년 9월에 레드백과 링스 이 두 개 기종이 최종 후보에 올랐고 이번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해 말 최종 발표가 예정이 되었지만 일정이 계속 밀려 이달 말께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고 드디어 27일 날 발표가 난 것입니다. 다만 2019년 입찰 당시에 장갑차 450대로 예상 규모만 최대 220조 원에 달했지만 호주군의 예산이 축소가 되면서 최종 129대, 예산 10조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호주군에서 지금 급히 준비하는 것이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이기 때문에 이 원자력 잠수함의 오커스를 통해서 미국과 영국의 기술을 받아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고 이 원자력 잠수함을 통해서 이 재정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재정이 많이 삭감이 된 것. 당장 급하기 때문이죠. 지금 중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8년 끝난 2단계 교체 사업에서는 독일의 라인메탈의 복서 기종이 최종 선택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번이 3차 산업이고 이번 2단계 교체 사업에서는 2018년 2단계 교체 사업에서는 독일의 라인메탈의 복서 기종이 최종 선택이 되었다. 이것은 기억을 해 두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갑차는 차량용 장갑차로 기존에 호주군이 운용 중이던 제너럴 다이나믹사의 LAV-255의 257대를 교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호주군은 당시 총 211대를 독일로부터 도입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입찰을 따낸 3단계 사업은 구형 궤도형 장갑차인 M143AS4 기종 340대를 교체하는 신형 궤도형 장갑차 도입 프로젝트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맞춤형 장갑차를 개발해 레드백이라고 명명을 하기도 했죠. 중량은 42톤, 크기는 7.7m, 최대 시속은 65km, 그리고 너비가 3.64m, 높이는 3.72m, 그리고 항속거리는 520km. 특히 K9 자주포에 탑재되는 파워팩이 장착이 되었고 30mm 기관포가 주 무정입니다. 유력한 후보였던 독일의 라인메탈의 링스 장갑차도 레드백과 거의 유사한 그 기능을 갖고 있죠. 중량은 44톤, 그리고 최대 시속은 70km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에 비해서 속도는 더 빠르고 그리고 무게는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볼 내용은 우세를 점쳤던 레드백입니다. 당초 성능에서는 레드백이 우리우리한 입장에 서면서 입찰을 따낼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초만 해도 입찰 결과와 상관없이 호주 육군으로부터 최근 더 우수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정도로 기능 면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더 나은 평가를 받았었죠.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역시 지난해 국방위원회에서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그러나 이것은 독일의 개입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상황이 알 수 없는, 말하자면 오리무중인 상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의 라인메탈이 2차 사업으로 호주 브리스번에서 만드는 복서 100대를 수입하기로 한 것.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늘어난 독일군의 군비 증강 수요를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호주에서 만드는 장갑차 복서를 수입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이는 이번 장갑차 링스의 수주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산은 국가 간 사업으로 우선 외교와 군사동맹이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산업이라고 하면서 호주의 경우 유럽의 나토와 독일 등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독일 장갑차를 구매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복서를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한 비용이 들죠. 복서를 수입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렛대로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가 탈락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는 독일의 장갑차 역수입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것을 정부에서도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 하나 관계자는 현재까지 호주 정부로부터 장갑차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통보받은 것은 없다. 호주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장갑차 도입을 사실상 탈락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이 어려움을 뚫고 기술력으로 수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 그리고 육군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방산 기업 최초로 자체 기획한 수출형 무기 체계가 선진 방산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기업으로서 우방국의 국가 안보 강화를 통한 세계 평화와 국제 정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얘기하면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로 K방산의 해외 진출을 앞장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면 레드백은 호주 빅토리아주의 질롱시에 건설 중인 H-ACE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H-ACE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형 K9 자주포인 헌츠맨 AS9과 탄약 운반차인 AS10을 생산하는 곳으로 2024년 완공을 앞두고 있고 여기에서 레드백 장갑차가 한꺼번에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투자해서 이것저것 다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병 전투 장갑차인 레드백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올려드렸고, 최고 속도가 65km per hour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탑승 인원은 승무원 3명, 보병 8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우리가 가능할 것이냐 라는 것이죠. 이번 호주 장갑차 사업 수주로 캐나다 장갑차 사업 수주까지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영연방의 일원이고 5I즈의 일원입니다. 이러한 5I즈 영연방, 캐나다도 마찬가지 5I즈고 영연방의 일원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번 수주로 인해서 방산에서의 한국의 가치가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세계방산에서 K9 자주포, 그리고 K2 표전차, 그리고 여기 FA50, 여기에 레드백 장갑차까지 이 수출이 대대적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잠수함까지 이게 가능하게 되면 6회공 다 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이는 향후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내년께 캐나다 신규 잠수함 사업에도 참여할 전망이고, 지금 HD 현대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 도입 사업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총 12척의 잠수함을 발주할 계획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잠수함 획득 비용은 한 척당 2억 원 안팎, 그래서 총 24억 원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명 주기 비용, 교육 훈련까지 더하게 되면 총 600억 달러, 이로써 79억 6,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수함 획득보다 계속적으로 AS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캐나다 군 당국은 디젤 추진 재래식 잠수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러한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러시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군이 유심히 보는 것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하나오션의 3,000톤급 중형 잠수함. 이 잠수함은 리튬 배터리를 탑재해 잠항 시간을 늘리고 수직 발사관도 있기 때문에 SLBM을 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잠수함은 많은 기능이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잠수함 승조원이 현재 부족한 캐나다 해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경쟁 기종인 일본 다이게이급 잠수함은 한화오션의 3,000톤급 중형 잠수함보다 더 크고 잠항 능력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동화 기술이 덜 적용이 돼 승조원이 더 필요한 게 단점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아직 잠수함을 수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죠. 특히 캐나다 수출에 있어서 승조원 교육과 잠수함 운영 훈련 등을 지원해야 하는데 잠수함 수출 경험이 있는 한국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캐나다 군당국도 10월께 방안에 최신의 국산 잠수함을 승선하고 조선소 건조시설 등을 둘러볼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죠. 국산 최신 잠수함인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승선을 해서 성능을 검사하고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등 울산과 거제 소재 조선소를 방문해 잠수함 제조 현장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군은 이미 5월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을 했고 당시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찾아서 군 관계자들은 국산 잠수함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관계자들은 방한 전 일본을 찾아서 미쓰비시, 가와사키 중공업과 해상자위대를 들러 잠수함 운용 현황도 살폈죠.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함정 수술이 기술력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교력과 조선소 간 기술 교류 등 한뜻을 모아 수출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한국의 방산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K9 자주포, K2표, FA50
여기에 잠수함까지 지금 레드백 장갑차 이러한 것들이 다 수출 목록상에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물이 들어올 때 더 노를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호주를 기점으로 레드백 장갑차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더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